그야말로 역사적인 이집트 대통령 선거가 이슬람주의자 무르시의 승리로 일단락됐습니다. 결선 투표 결과 발표가 연기되면서 한때 군부의 선거 조작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끝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무바라크 정권 출신 샤피크 후보를 지지해온 군부는 이 반군부 시위대 규모가 계속 불어나면서 상당한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군부의 영향력 아래 놓인 선관위는 무리한 시나리오 대신 대부분 출구조사 결과와 일치하는 최종 선거 결과를 내놨습니다. 60년 군부 독재의 종지부를 찍는 무르시의 당선이 확정되면서 혁명의 성지는 환희의 물결이 넘쳐났습니다. 지난해 2월 11일 시민혁명으로 무바라크 정권이 붕괴한 지 1년 5개월여 만에 시민의 힘으로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야말로 혼돈의 연속이라 할 만큼 숨가빴던 기간이었습니다. 무바라크 정권 붕괴 9개월여 만인 지난해 11월 28일 첫 총선이 치러졌고요. 지난 5월 23일과 24일에는 역사적인 대선 1차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여기서 무슬림 형제단 출신의 무르시 후보와 이 무바라크 정권 출신 샤피크 후보가 결선에 진출하게 됩니다. 이후 6월 2일에는 무바라크에 대한 종신형이 선고가 됐고요. 대선 결선 투표를 이틀 앞둔 6월 14일에는 무바라크 정권 출신 인사들의 정치 참여를 금지하는 이른바 정치격리법에 대한 위헌이 선고가 되면서 샤피크의 후보 자격 유지가 가능하게 된 반면에 이슬람주의자들이 65%를 장악한 의회는 의원 3분의 1이 위법적으로 당선됐다는 헌재의 결정으로 해산 판결을 받게 됩니다. 반군부 시위가 격화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이후 16일과 17일 역사적인 결선 투표를 거쳐서 무슬림 형제단 출신의 무르시의 승리가 최종적으로 확정되게 됩니다. 무르시의 승리는 나기브와 나세르 그리고 사다트와 무바라크까지 이어지는 60년에 걸친 이집트의 이 군부 독재 역사가 사실상 종언을 고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의회를 해산시킨 군부가 입법권을 여전히 장악하고 있고요. 예산 감독권 그리고 군 통수권까지 장악을 하고 있어서 이 무르시 당선자가 실권 없는 식물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군부와의 갈등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당초에 상당히 우세하게 제기됐는데요. 하지만 당선 이후 지금까지 무르시 진영과 군부 간의 권력 분점 등을 놓고 모종의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르시와 군부가 이 극한 대립 대신 타협점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의회 해산 직전에 군부에게 부여됐던 민간인 체포권이 법원에서 무효 결정을 받았습니다. 또 무르시는 해산된 의회 건물에서 취임 선서를 하겠다던 당초의 고집을 꺾고 군부의 요구대로 헌법재판소에서 취임 선서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군부가 일부 권한을 포기하는 대신 무르시 대통령도 군이 선포한 임시헌법을 일단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셈입니다. 그 외에도 당초 새로운 헌법을 만드는 이른바 이 재헌위원회 구성권을 독점하려던 군부와 무르시 정권 사이에도 또 다른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새 대통령의 권한과 이슬람 국가의 건설 여부를 좌우하게 될 헌법 제정은 향후 이집트와 중동 질서의 향방을 가늠하는 대단히 중요한 정치적 요소가 됩니다. 군이 새 재헌의원회 구성에 대한 거부권을 포기하는 대신에 전체 구성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던 이슬람주의 재헌의원 10명을 기술 관료들로 대체하는 방안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무슬림 형제단은 이 반군부 시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만 물밑으로는 안정적인 권력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군부와의 협상에 적극 나서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번 대선 결과를 놓고 이곳에서는 단기적으로는 군부와의 극한 대립과 유혈 사태 가능성에서 벗어난 나쁘지 않은 결과라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불투명성은 여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무르시는 당초 무슬림 형제단이 내세우려던 대선 후보 샤테르가 이 후보 자격을 박탈당하면서 급조된 후보로 정치적 기반이 전혀 없습니다. 대중적 인지도도 낮고요. 시민혁명 과정에서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도 않아서 선거 초반 상당히 고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슬림 형제단의 조직력으로 대통령이 됐다는 평가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당선 직후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겠다면서 무슬림 형제단을 탈퇴하기는 했습니다만 정치적 기반이 약한 무르시 대통령으로서는 앞으로 무슬림 형제단에 상당히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보수적인 이슬람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 무슬림 형제단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권력 기반을 넓혀가면서 여성 인권 제한 등 폐쇄적인 정책으로 선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이미 엘바라데이를 비롯한 이 시민혁명을 주도했던 이집트의 주요 정치 세력들은 20여 개로 중구난방인 정당들을 규합해서 이슬람 세력에 맞서는 야당을 만드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르시에게는 오히려 이 군부와의 관계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이집트 국내의 반이슬람 세력의 움직임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 8천만의 아랍권 최대 국가, 이스라엘과의 유일한 수교국, 또 중동 평화협정의 당사자, 이집트의 대선 결과는 향후 중동 질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세계의 시선이 이번 대선에 집중됐었는데요. 특히 미국은 선거 막바지까지 극도로 말을 아껴왔습니다. 지난 30년간 무바라크 독재 정권을 지원하면서 이들의 친미 친이스라엘 노선을 중동 질서의 안정판으로 삼아왔던 미국의 입장에선 이슬람주의자의 대통령 당선이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무르시 당선 직후 이집트가 영내 평화의 주축이 되달라는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과 중동 평화협정을 그대로 유지하길 희망하는 미국의 속내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가장 좌불안석인 것은 역시 이스라엘입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무르시 당선을 축하하면서 이스라엘과의 기존 협력 관계가 계속 유지되길 바란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무르시 당선자는 물론 무슬림 형제단도 중동 평화협정의 폐기 또는 국민투표를 통한 개정 등을 꾸준히 언급해 왔습니다. 무르시 대통령은 당선 직후 현재까지는 이스라엘과의 중동 평화협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제난 속에 연간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경제 원조 등을 고려한다면 당장 중동 평화협정 폐기 같은 강경책을 들고 나올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선 직후 무르시 대통령이 이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관계 강화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란 언론과의 인터뷰라는 점도 눈에 띄지만 핵무기 개발을 놓고 이스라엘과 전쟁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이란과의 관계 강화를 언급한 것은 향후 중동 질서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평화협정 당사국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를 포함한 여러 현안에 있어서 이집트가 그동안 중재자 역할을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이스라엘에 대한 고립과 압박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신정국가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툴라 하메네이가 무르시의 당선을 이슬람의 각성을 통한 민주주의의 성과라고 칭송을 할 정도고요.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이슬람 국가들은 이슬람주의자 무르시의 당선을 열렬히 환영하는 메시지를 연일 보내고 있습니다. 무르시 이집트 대통령의 당선은 아랍의 봄으로 독재 권력을 무너뜨린 시민들이 자유선거로 첫 민간인 지도자를 선택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그려냈습니다. 하지만 민의의 선택, 민주주의의 진전이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의 이슬람 대통령 탄생으로 중동 질서엔 앞날을 예측하기 힘든 새로운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이로에서 전해드렸습니다.